자, 그리고요, 보면요.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프레임 전쟁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시죠.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네, 최준봉 교수님, 양쪽의 프레임 좀 대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86 얘기를 꺼내면서 계속 이제 운동권 청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에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선거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586 청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검사 독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독재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 자체는 대통령도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그리고 주요 직책에도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방통위원장, 뭐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또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부각시켜서 결국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이번 총선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명확하게 국민의힘은 이제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심판론,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부딪혀지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사이에 뜻밖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감옥이란 단어를 언급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던 중에 거친 언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박상규 의원님. 깜짝 놀랐어요. 네. 원본으로 들어보고 더 놀랐는데 쓸데없는 하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거예요. 릴로 되는 거.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인가. 자, 편집을 됐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나요. 그때 네. 운동권에서는 의장을 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사옹위, 호위대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생인데 저게 뭐 하는 거지? 나는 그때 저도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 그때 의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상호 의원이. 물론 연세대 총학사회장 출신으로 본인이 뭐 586 운동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전라도 속담 사투리 중에 이런 얘기를 옛날에 이철승 전 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질병이 지이병 된다. 그래서 저게 그냥 입에 붙은 말이에요. 무슨 영화 대사나 드라마 대사 보시면 연병, 그게 뭐 열병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뭐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투적으로 내뱉는 말인데 저런 용어를 방송에 나와서 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거리낌 없이 그것도 옛날 20대 초반에 쓰던 그대로 말하는구나. 저렇게 안 바뀌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40년 전에 그 분위기를 좀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70년대생, 80년대생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49%였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또 대표가 검사 독재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44%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일반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독재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쏙쏙 들어오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 이슈로서의. 예. 근데 이제 586이 청산론은 과연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청산의 어떤 눈에 보이게끔 586에 누가 어떤 정말 잘못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이걸로 이제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실제 아마 유권자에 다가가는 측면은 검사 독재라는 측면이 훨씬 더 잘 다가갈 수가 있다. 이런 선거 이슈 면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선거 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이 되는데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딱 이제 이 검사 독재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독재라면 지금 이 구속되어 있을 것이다. 요 한마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이 상대방의 프레임을 어떤 깨는 이런 어떤 양측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역대 선거 때 보면 항상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뭐 충청 핫바지론이라든지 지역 등권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서 어떤 중요한 프레임으로 작동을 해 왔는데 글쎄요. 뭐 이것 자체가 크게 저는 뭐 좌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선거라는 게 총선이라는 거는 각 지역 단위의 어떤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단위도 있겠지만 중앙 단위의 선거는 주로 수도권에서 많은 영향을 주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인물면들 이게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전체적인 여야의 어떤 여론 조사 지표 이거는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매치를 누가 누구와 매치를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좀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친명과 친문 간의 공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여져요. 이게 저는 상당히 지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당 내부 들여다봤습니다.